태아제강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요. 빨리 해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 그 분석의 그 마인드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3,76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1.7%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좀 적게 증가시켰고 매출 원가는 26% 낮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액이 68점 그래서 4%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증가했지만은 워낙 매출 총이익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영업이익은 101.7%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손익을 계산해 냈느냐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8.1%. 아까 그 매출원가하고 좀 틀리죠. 거의 그 따라가게끔 매출 재료비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루풋 환산 재고로는 15.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 좀 매출이 증가함에도 그 재고는 그 크게 그 증가를 안 했다는 것은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1.9%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3.5% 증가했습니다. 그 스루풋 자체가 40%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13.5% 정도 증가한 것은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무려 0.34포인트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그 원재료 가격이 만약 올랐다 하더라도 제품 판매 가격이 크게 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위에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운영비용까지 포함된 거가 이제 생산성인데 운영비용이 뭐 상대적으로 또 적게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업이익이 108%가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3,700만 원이 더 이익이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는 25억 원이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었는데 작년도는 그 재고가 증가했던 거고요. 올해는 재고가 감소한 그 결과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4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재고가 이 바닥이 나지 않 충분히 그 공급이 가능한 상태의 재고라 그러면은 재고 관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제공품도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또 추가 그 4분기까지 추가 수요가 있더라도 충분히 뭐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8.5회전으로 11%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에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이거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스루풋율하고 비교하면은 1.9% 스루풋율이 그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그 상승을 하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다면은 제품 판매 가격 상승률보다 원재료 가격이 적게 상승한 것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저거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회전율이 올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해보자. 그런다면은 요게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입증이 바로 됩니다. 백데이터는 뭐 비공개하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10.37% 상승을 했는데 재료 비율이 84%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는 원가 연동제인가 그거하고 거의 사고 방식은 같은 겁니다. 운영비용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쓰겠다. 어차피 그런 거는 전략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이미 그 제품 가격에는 운영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간 거니까 원가 개념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재료 비율만큼 인상된 거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납품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제품 가격 상승 압력률은 8.7%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세아제강은 제품 가격이 29.9%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 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 속도도 좀 빨라졌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의 사용, 상품의 매입액, 이 표현을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8.6%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율로는 1.4%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재료 비율이 84%로 상승했는데 이것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여기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입증이 됐고요. 요거는 현대 제철했을 때 소개한 거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가 27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재료비하고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회사가 아까 설명해 놓은 거로 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차이액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이 금액이 뭔지 도저히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금흐름표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현금흐름 외부 회계법인들이 감사할 때는 주로 이 재무지표상의 현금흐름표로 이걸 맞춰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따져봐 가지고 일치한다는 검증을 아마 안 할 겁니다. 회계법인은 이런 기법도 솔직히 모를 거고. 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산출 근거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뛰어넘는 변동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239억 원인데 아까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이 180억 원 뿐이 안 되잖아요. 재무상태표상으로는 또 100억 뿐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변동액이 239억 원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135억이라는 것이 이걸 보면은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하도록 조정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는 더하다 이거예요. 그러게 이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 이와 같이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뛰어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가끔 이렇게 눈에 띄는데 제가 직접
감사를 해보지 않는 한은 이 원인은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그 뛰어난 천재 아니고는 또그 경험 없이는 좀 분석해내기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거다, 뭐 판매 가격이 뭐 더 올랐을 거다 이런 건 추정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가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검증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59억 원이 집행이 되는 전년도보다 21.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명이 줄었습니다. 3분기까지 8,620만 원 나갔고요. 1인당. 그 다음에 연간 1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기업형이죠. 적은 수 인원 가지고도. 세아제강하면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일할 당시에는 부산파이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만 아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어요. 지급수수료가 또 13.6% 좀 내려간 거로 되어 있고요. 운반비가 8.1%. 일반 다른 철강회사나 뭐 다른 데는 운반비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도 그 인상은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출 물량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 내수 가격 정도 운반비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1조 7천5천억 원 정도, 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2,222억 원이 남는 거로 포카드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1조 7,500억 원으로 결정되더라도 뭐 재고가 2% 감소했거든요. 아까 그 재고 감소한 거 그대로 같은 비율로 연말까지 재고가 감소한다고 보면은 2,189억 원의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요거 욕심 부리지 않고 요거로 끝내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재고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0억 원 줄고 매출원가는 40억 원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표는 뭐 매번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왼쪽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 오른쪽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스루풋 회계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재고 회전율을 회사의 목표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풋 관점에서 해본다 그러면은 1조 7천억 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2022억 원 원가 회계는 뭐 2222억 원 남는 거로 그렇게 뭐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재고 회전율이 이 제조업체로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2회전 해보자. 1년에. 그러면은 물건을 더 좀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조 1천억 원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341억 원 정도 남을 수 있다. 그러면 재고만 줄인다면 어떡하느냐? 13.1%만큼.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재고만 줄였다고 해서 손익에 크게 영향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이 1,319억 원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아마 연말 타착군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 봐서는 영업이익이 한 100%가 넘으니까 요거는 이제 실적 근거로 해서 이런데 스루풋도 물론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뭔가 매출 원가를 낮춰가지고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부가 개혁의 49%까지 좀 향상이 됐습니다. 주주는 세아지강 주주가 49.63%, 이순영 씨가 7.82%, 국민연금공단이 5.13%, 외국인이 9.53%, 1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도가 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 이런 데보다는 뭐 크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상 그 세아제강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